자, 영어고 부교재 30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집합 A는 1, 2, 3, 4에 대하여 이 집합 A에서 A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자 그렇다면 일단 전체 사건은 4의 4제곱계가 되겠고 이 중에서 2으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 함수는 아래에 있는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봅시다. 가조건 F1, F2 두 함수값의 곱이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일단 9보다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해 주시면은 F1과 F2가 3, 3일 때, F1이 4고 F2가 4일 때, F1이 3이고 F2가 4일 때, F1이 4고 F2가 3일 때 이렇게 총 4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함수를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탐구를 할 텐데 나조건을 만들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함수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1, 2, 3, 4, 1, 2, 3, 4 이렇게 x에서 x로의 함수 그려주고 f1을 3으로 f2를 3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자 이제 f3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3이 선택받은 입장에서 남은 1, 2, 4 공역의 원소 중에서 2개를 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겠죠. 자, 지금 하나 예시를 만든 게 F3을 1로 보내고 F4를 2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1, 2, 3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주면은 1, 2, 4 세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배열한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6가지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 자, 두 번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이번에는 F1과 F2 모두 4로 보내줄 건데 남은 공역의 원소 1, 2, 3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F3과 F4로 가줄 3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배열하는 게 3P 똑같이 6가지 셀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케이스 F2를 3으로 F2를 4로 보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F2를 3으로 F2를 4로 화살표 날려주게 된다면은 공역의 남은 원소 2개 중에서 하나만 더 골라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린 함수는 F3, F4 모두 한 곳에 몰빵시키는 거죠. F3과 F4 지금 그림처럼 1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는 2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2가지를 셌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이제 오른쪽 와 보시면은 F1과 F2가 동시에 3, 4로 가는 건 똑같은데 이 F3, 4 중에서 하나가 이미 선택받은 공역의 원소 3이나 4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F3이 3 또는 4로 가는 경우 2가지 예를 들어 F4가 이제 남은 1, 2 중에 하나를 가져가셔야겠죠. 그래야 공역의 원소가 3개 치역이 될 테니까 그래서 1, 2 중에 2개 고른 거 4가지 계산할 수 있고요. 이 3과 4의 입장을 바꿔서 계산하신다면 같은 구조로 인해서 F4가 3 또는 4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F3이 1 또는 2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니까 여기도 4가지를 셀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F1이 3이면서 F2가 4인 것을 만족하는 것은 2가지, 4가지, 4가지를 모두 더해서 10가지로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같은 구조죠. F1이 4고 F2는 3 방금 생각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내준 다음에 똑같이 몰빵하는 거 1 아니면 2 2가지 하나는 3 또는 4 2개 고르고 하나는 1 또는 2 2개 골라서 4가지 같은 구조 4가지 2 더하기 4 더하기 4 10가지를 세준다면은 전체 케이스는 이렇게 6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0으로 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맨 처음에 모든 함수의 개수 중복순율로 4의 4제곱 계산해 놨으니까 이렇게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은 8분의 1이 정답 확률이 되겠고 120회는 15가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넘어갑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가 존재하는데 처음에 이제 원점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홀수의 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짝수와 홀수라는 건 결국 확률적으로 따지면 2분의 1씩이라는 거고 주사위를 총 몇 번 던질 거냐 이게 좀 중요하죠. 시행횟수 4번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점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거죠. 딱 왔을 때, 을 때의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일대와 일대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조건 확률 구조화 시킬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사건을 A,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사건을 A, 그때 동시에 P가 A, 즉 1, 여기를 들려서 다시 왔을 확률, 그 사건을 B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확률 P, B 바이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처음에 일단 분모에 해당하는 PA를 계산하셔야겠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건요. 짝짝 홀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한 칸 해야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짝짝 홀홀을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주면 총 6가지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여기서 안에서 A를 들러서 왔을 것을 다시 세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짝이 나와요. 1회차 시행에서 짝이 나오면은 A를 밟게 되면서 이 들른 게 이미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를 짝으로 고정시켜준 다음에 뒤에 짝, 콜을 배열하는 것을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3가지를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A 교비를 만족하는 것이고,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홀로 시작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홀로 시작하면 왼쪽으로 한 칸 갔겠죠. 그 다음에 A를 밟으시려면은 짝짝 2번 연속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행도 짝, 세 번째 시행도 짝, 마지막 시행은 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자체를 한 가지로 세서 3가지와 한 가지를 더해서 4가지를 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6가지, 6분의 A 교비, PA 교비는 사건이 4가지니까 6분의 4,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4 더하기 9 정답은 13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넘어갑니다. 자, 주머니 A에는 1부터 10까지 10개의 구슬이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부터 8까지 숫자가 8개의 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조건 사건 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서 구슬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차례대로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딱딱 1회, 2회차 시행이 정해져 있죠. 이때 확률 구하여라 했습니다. 바로 계산 들어갈게요. 1부터 10까지 10개 중에서 1을 뽑는 확률이 몇이냐? 10분의 1입니다. 자, 근데 그거 뽑고 나서 다시 넣지 않았어요. 비보건 추출이죠. 그럼 9개가 남았겠죠. 그 9개 남은 것 중에서 2를 딱 하나 뽑는 확률이 몇이냐? 9분의 1이겠죠.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곱으로 쳐주면 90분의 1이다. 이렇게 P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나와 보겠습니다. 주머니 B를 보시면은 1부터 8까지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8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거니까 일단 분모는 8C3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1과 2와 3 딱 이렇게 정해진 한 가지로만 나오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거 한 가지로 세시면 3C3, 정답은 8C3분의 1, Q는 56분의 1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다 보시면은 각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낼 때 모두 둘 다 1이 적힌 구슬이 나오는 경우라고 물었죠. 자, A에서 10개가 있는데 1이 나올 확률이 몇이냐? 10분의 1이고 B에서 8개가 있는데 1이 나올 확률이 몇이냐? 8분의 1이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80분의 1 계산해주면 R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QR 차례대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대소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을 고르셔야 했습니다. 제일 작은 게 90분의 1이고 다음 80분의 1이고 다음 56분의 1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넘어갑니다. 두 주머니 A와 B에는 둘 다 1, 2, 3, 4라는 숫자 카드가 다 이렇게 한 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카드를 2장씩 꺼낼 예정인데요. 갑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확률, 합이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해줬습니다. 자, 일단 전체 사건 바로 계산할게요. 갑도 요 4개 중에서 2개 뽑고 을도 요 4개 중에서 2개 뽑으니까 4C2 곱하기 4C2 66에 36이 전체 사건의 개수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합이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2개 뽑는데 서로 완벽히 똑같이 뽑을 수 있겠죠. 같이 2장 뽑는 거는 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6가지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A가 1, 2 뽑았다 쳤을 때 B도 1, 2 똑같이 따라간다는 걸 세보면 6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합이 똑같다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갑과 을이 서로 다른 걸 뽑는데 합이 같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1 더하기 4와 2 더하기 3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4, 2 더하기 3을 뽑는 경우가 몇 가지냐? 갑과 을 서로 입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가지로 세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사건 6 더하기 2 합의 법칙으로 8이 되겠고요. 사건 처음에 36 계산해 놨죠? 36분의 8 올려주시면 9분의 2로 확률 계산 11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넘어갑니다. 자, 집합 X가 1부터 10일까지 11개의 숫자가 존재합니다. 이때 11개 중에서 K개의 원소를 선택을 할 거야. K는 2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그 원소들이 연속하는 자연수일 확률을 PK라고 했어요. K개를 뽑았을 때 K개 모두 연속하는 자연수일 확률이라고 부른 거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P2라는 거는 2개 뽑는다는 말 아니겠니? 가장 적게 뽑는 거니까 쉬우니까 직접 탐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부터 10일까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열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 2개 연속 뽑는 걸 그냥 이런 식으로 줄을 쳐가면서 세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금방 판단이 되실 텐데 총 10가지의 경우가 있겠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니은을 보시면은 PK라고 일반화 시켜버리죠. 그때 이게 P12 빼기 K랑 확률이 같은지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지냈을 때 상황을 좀 탐구를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3개 연속하는 상황을 한번 세볼게요. 이렇게 3줄씩 쳐가면서 또 세보시면 금방 판단이 되실 텐데 길이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이건 하나 줄어서 9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4개 연속하는 것도 이렇게 세 보시면 금방 또 판단이 되실 텐데 8가지가 나온다는 거를 셀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안 세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겠죠. K일 때 이건 몇이 나오냐면 보시면은 2 더하기 10도 12이고 3 더하기 9도 12이고 4 더하기 8도 12이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냐 물었을 때 12 빼기 K개라고 사건을 가지수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확률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1개 중에서 K를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11개 중에서 K라는 자연수를 뽑을 때 그때 11 빼기 K 가지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다 해서 확률을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PK가 이미 이렇게 나왔어요, 모양이. 그럼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K 자리에 그냥 11 빼기 K를 대입하시면은 P12 빼기 K도 나온다는 거야. 보시면 이제 여기 계산해놨죠. 11CK분의 11 빼기 K, PK가 되겠고요. 위에 보시면은 11C 12 빼기 K, 12 빼기 K 자리에 12 빼기 K 집어넣어서 둘이 똑같은지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좌변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이 C 컨비네이션을 팩토리얼로 바꾸면서 계산을 하게 될 거야. 보시면은 11CK가 이런 식으로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왼쪽 팩토리얼을 왼쪽 빼기 오른쪽 팩토리얼 한번 나눠주고 오른쪽 팩토리얼 한 번 더 나눠주면은 팩토리얼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분자에 있는 12 빼기 K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팩 분모 가져주시면 되겠고 여기 11 빼기 K 팩과 12 빼기 K를 곱해주시면은 12 빼기 K 팩토리얼이 됩니다. K 팩까지 곱한 형태, 이게 이제 좌변의 최종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변에 있는 이것도 계산 정리를 해주셔야 될 텐데 이거 우리 콤비네이션 성질을 한번 씁시다. 11C 12 빼기 K를 11C K 빼기 1로 볼 수 있죠. 11에다가 이것 뺀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 분모를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가 계산하면 K가 되는 거고 한번 정리를 했을 때 자, 왼쪽 팩 11팩을 이걸 빼시면 12 빼기 K팩 나오고 K만 1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호 처리 다시 해주시면 11팩분의 K랑 K 빼기 1팩 곱하면 K팩이 되겠죠. 자, 그리고 11 빼기 K팩까지 곱했죠. 자, 이제 최종 형태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완벽히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니은이 참인 것이 증명이 되겠네요. 참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억도 니은도 참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선지는 이제 PK 확률 중에서 최소값이 P10이냐 물어봤거든요. 물론 여기에 19, 8을 계산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니은이 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P12, P2랑 똑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P10만 있을 리가 없죠. P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선지는 거짓이다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문제 넘어갑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으로 서로 다른 3가지의 수를 선택한다. 전체 사건 먼저 세주시면 10C 3이 되겠죠. 전체는 120까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선택된 3개의 수의 곱이 5의 배수이고 그리고 하나 더 나옵니다. 합은 3의 배수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했습니다. 자, 일단은 2가지 조건 중에서 합을 먼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를 보시는 거야.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서 그룹을 3가지로 좀 나눌게요. 자, 3의 배수인 거 369 3가지가 있겠고 나머지가 1인 거 1, 4, 7, 10 4가지가 있겠고 나머지가 2인 거 2, 5, 8 3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3그룹으로 해놨고 자, 이때 우리가 3개를 더해서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3의 배수만 3개 더하던가 아니면 나머지가 1인 것만 3개 더하던가 아니면 나머지가 2인 것만 3개 더한 건가 이렇게 그룹을 A, B, C로 나눴을 때 각 그룹에서 하나의 집합이죠. 새 원소를 몰빵해서 선택하는 경우는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3의 배수고 2 더하기 2 더하기 2도 3의 배수이기 때문이죠. 혹은 두 번째로 나머지가 0인 것과 나머지가 1인 것과 나머지가 2인 것을 서로 다 더하게 된다면은 0 더하기 1 더하기 2도 3의 배수가 되니까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더했을 때도 3의 배수가 됩니다. 이거 2가지 외에는 합이 3의 배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거 2가지를 합의 3의 배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동시에 모두 생각을 해야 되냐? 곱이 5의 배수가 돼야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5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5의 배수를 곱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 5의 배수에 해당하는 5랑 10에다가 강조를 좀 마킹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분류를 하는 거지. 5가 포함된 케이스와 10이 포함된 케이스와, 자,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이제 뭐 또 세셔야 되냐면은 5와 10이 둘 다 포함된 것을 세셔야 돼. 왜? 확률의 덧셈 정리죠. 내가 이거를 A 사건이라고 하고 얘를 B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A교 B를 한 번은 빼주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일단 이거 세 가지 세겠습니다. 자, 5를 포함하는 것을 일단 세볼게요. 5를 포함하는 것만 생각하지 10은 이때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는데 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 세 개 중에서 5를 하나 골랐다고 쳐보는 거야. 그럼 이제 두 개를 더 뽑으셔야 될 거 아니야. 요 1번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5가 나머지가 2인 집합이기 때문에 C집합이기 때문에 A집합에서 하나, B집합에서 하나씩 더 가져와야 됩니다. 자, 따라서 3개 중에서 하나,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니까 3C1 곱하기 4C1 12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5를 고른 집합이 C집합이잖아요. 그럼 남은 옆에 있는 2랑 8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3개를 골라주신다면은, 즉 C그룹에서 몰빵해서 3개를 골라준다고 해도 이거는 합의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가지에다 한 가지 더하면 이렇게 13가지를 셀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10을 포함하는 경우만 또 세보자 이거야. 이때 오는 생각 안 해. 10을 포함한다 해서 얘를 가져왔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머지가 1인 집합 B에서 하나 골랐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C에서 하나 골라준다면은 각각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31 곱하기 31 9가지를 셀 수 있고, 혹은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의 집합에서 몰빵해서 3개를 선택한다도 되잖아요. 이제 10을 골랐고 남은 게 1, 4, 7 3개가 있잖아.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3C에서 3가지를 더 살 수 있습니다. 9에다가 3을 더하면 12가지를 세게 되겠죠, 사건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5와 10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도 세봐야 되는 거야. 이미 나머지가 2인 5와 나머지가 1인 10을 골랐으면 여기서 하나 더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합이 3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369 중에 하나 고른다 해서 3실 세 가지를 셌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모든 가지수는 더해주시면은 25가 되겠고, 교집합 한번 빼주는 거지. 자, 그래서 22가 분자가 되겠고, 전체 가지수 아까 계산했잖아. 10C3 120분의 22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약분하면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넘어갑니다. 자, 여기 주머니가 하나 있죠. 주머니를 봅시다. 흰 공이 2개, 1과 2가 적혀 있죠. 검은 공은 4개인데 1 하나에 2,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자. 그럼 전체 가지수부터 계산해 놓자. 공이 6개가 있는데 3개를 고르는 거니까 6C3이 전체 사건이 되겠다. 자, 이어서 계속합니다. 이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1개이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 이어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모두 곱한 값이 8인 사건을 B라고 했어요. 이때 P, A 합 B, A 합 B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라 했죠. 자, 확률의 덧셈 정리해서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PA 구하시고 PB 구해서 더한 다음에 PA 교비를 한번 빼주면 되겠다라는 덧셈 정리 기본 형식을 갖고 갑니다. 자, 그럼 PA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흰 공에 하나, 검은 공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 1인지 2인지는 고민하지 않아요. 색깔만 생각하자는 거고, 흰 공 2개 있죠? 2개 중에서 하나 2C1, 검은 공 4개 있죠? 4개 중에서 2개 4C. 전체는 6C3 아까 계산해놨죠? 확률 계산해서 5C3이 나옵니다. PA 확률 5분의 3 나왔고, 자, 5분의 3입니다. 다음 두 번째, PB 계산하러 가셔야 되는데 3개를 곱해서 곱이 8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2 곱하기 2 곱하기 2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세 공 모두 2가 나온다는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가 총 몇 개냐? 4개가 있죠. 색깔 상관없이. 2가 색깔 상관없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니까 4C3이 분자에 올라갑니다. 또 이제 전체 6C3분의 4C3 계산해주면 확률이 5분의 1로 계산이 되는데요. 자, 이제 5분의 3과 5분의 1을 계산했으면 A 교비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A와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말로써 다시 풀어보면은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 이렇게 뽑긴 하는데 전부 다 2로 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흰 공 2인 거 하나 뽑아야 돼. 이거 1C1. 그래서 검은 공 2가 3개 있는데 3개 중에 2개 뽑아야 돼. 3C. 가지수는 3가지가 됩니다. 전체 확률 또 20분의 3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덧셈 정리 마무리 해주시면은 5분의 3, 5분의 1,
PA, PB 더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꼭 PA 교비를 빼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확률은 20분의 13,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넘어갑니다. 표본 공간 S에는 1, 2, 3, 4, 5 5개가 있고 모두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다. 이거 하나 뽑을 확률이 5분의 1씩으로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자, 표본 공간 S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의 뜻은 A 교 B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고 PB라는 확률이 PA의 확률보다 작아야 된다도 만족해야 됩니다. 0보다 크니까 둘 다 공사건이 아니다는 걸려있네요. 두 사건 A,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했습니다. 자, 일단 교집합이 없고 이거 확률 더 큰 것만 만족하면 되니까 케이스 분류 좀 해볼게요. PB가 5분의 1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자, B 사건의 원소가 하나 들어간 경우죠. 이때 PA는 5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5분의 2 또는 5분의 3 또는 5분의 4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PB가 5분의 2인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원소가 두 개 들어간 경우죠. 이때 PA로 가능한 건 5분의 3밖에 없어요. 둘이 더해서 1이 나오니까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두 가지 이렇게 분류해 놨을 때, 자,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PB가 5분의 1인 거는 원소가 하나 고르란 얘기잖아. 자, 이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OC1. 자, B에 들어간 원소 하나 골랐어. 그럼 이제 A의 원소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다 했죠. 그럼 이제 이거 하나 고르고 남은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것과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것과 4개 중에서 4개 고르는 것 확률 다 더해서 곱을 한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사건은 B의 원소가 2개인 경우죠. 자, 이제 OC 먼저 골라준 다음에 남은 3개 전부 다 A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3C3 그래서 좀 10가지. 그래서 여기 55까지 더해주시면 총 65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넘어갑니다. 자, 여기 주머니를 보시면 1부터 6까지 카드가 6장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2장의 카드를 뽑는데 다시 넣고 복원해서 2번을 할 겁니다. 자, 6장 카드 중에서 2장 뽑는 걸 2번 하니까 복원 추출로 6C 곱하기 6C가 전체 사건의 개수가 될 거야. 자, 첫 번째 시행에서 이제 카드 2장 뽑아서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시행에서 또 두 가지 숫자를 뽑았을 텐데 작은 수의 B1, 큰 수의 B2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야. 자, 이제 집합으로서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집합 A는 보시면 1차 부등식 범위죠. 집합 B는 얘도 1차 부등식 범위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읽어보시면은 이 A와 B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즉 겹치는 구간이 있을 확률을 물어봤죠. 자, 근데 가만 또 먼저 판단을 해보시면은 이게 겹치지 않는 걸 세는 게 훨씬 더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여사건으로 좀 사건을 셀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겹치는 것보다 겹치지 않는 게 더 적을 테니까 세기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A 교 B가 공집합이 되는 것을 세서 여사건 확률 1에다 빼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연립 1차 부등식으로 접근하시는 거니까 수직선상에서 먼저 이해를 해보자 이거지. 이거 박스 하나 그리는 거지 뭐. A1, A2 그려주고 B1, B2 이렇게 그려줬어요. 근데 이때 뭐 두 가지로 케이스 나눠야 되는 게 A1, A2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B1, B2가 더 작을 수도 있으니까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주는 그림이 되겠고, 지금 나는 서로 겹치지 않는 가지수를 세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여기 경계값 둘이 비교를 해보셨을 때 A2와 B1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돼야겠죠. 등호도 붙으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B와 A가 위치 바뀐 것도 마찬가지야. B2라는 경계가 A1이라는 경계보단 작아야 겹치는 구간, 교집합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구체화를 좀 더 들어가 주시면은 B2가 될 수 있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B2가 B1보단 큰 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B2가 1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2부터 될 거 아니야. B2가 2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B2가 2라고 생각해봐. 그럼 B1은 2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1씩 들어가 주는 거고, A1, A2는 2보다는 큰 숫자죠. 자, 그래서 2보다 큰 숫자가 누구 있니? 3, 4, 5, 6, 4개가 있잖아.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니까 4C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B2가 여기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6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자, 이제 B2가 3인 경우를 또 생각을 해야겠죠. B2가 3이면은 얘가 B1이 1이나 2 둘 중에 하나니까 2C1. 자, 이 A1, A2는 얘보다는 커야 되니까 4, 5, 6, 3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니까 3C. 둘이 곱해서 6가지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B2가 4가 될 수가 있겠죠. B2가 4일 때 B1은 1, 2, 3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3C1.
A1, A2는 얘보다 큰 5, 6 중에 2개 고르는 거니까 E, C, E. 그래서 3가지 총 다 더해주시면 15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5가지잖아. 그럼 이제 얘도 구조가 똑같으니까 15가지에 똑같이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건이 총 몇 가지 나오냐? 15 더하기 15, 30가지가 계산이 됩니다. 전체 확률 아까 계산해놨죠. 6C 곱하기 6C, 15 곱하기 15. 그래서 이거 확률적으로 약분해 해주시면 15분의 2라는 확률이 나오겠죠. 근데 여사건 풀 때 주의하세요. 내가 지금 여로 풀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팁 드렸죠. 여라고 적어 놓으시라고. 검토할 때 주의하셔야 돼. 왜? 우리가 이걸 계산해 놓고 1에다 안 빼는 실수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1에다 빼는 거 더 확인을 해주는 거야. 빼주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확률은 15분의 13이었다. 이렇게 정답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0번 넘어갑니다. 확률이 모두 양수인 세 사건 A, B, C에 대하여 확률이 모두 양수라는 것은 세 사건 모두 공사건이 아니다가 보장이 되어 있죠. 자, 기억부터 들어갑니다. A의 확률보다 B의 확률이 더 크거나 같다면은 이 조건 확률도 성립이 되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분수꼴로 구조화를 시켜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PC분의 PA교시, 얘는 PC분의 PB교시가 될 텐데 양쪽에 PC를 곱해서 분모는 무시하고 자 이렇게 분자로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B일 확률이 A일 확률보다 크다면은 B교시 확률이 A교시의 확률보다 클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냥 시각적으로 도형의 확률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넓이의 확률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 자, 그냥 적당히 전체 집합 하나 박스 그려놓고 얘를 반박할 수 있는 발레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자, 일단은 B가 더 A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A 집합 그리고 A보다는 크게 B를 그려주면 될 거야. 자, 이때 C라는 집합을 새로 그릴 거 아니야. 자, 근데 C를 그릴 때 B와는 아주 조금 겹치게 그리고 A와는 많이 겹치게 그린다면은 A교 C가 확률이 B교 C의 확률보다 훨씬 크죠? 이 부분이 훨씬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발레를 이미 찾았네요. 발레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기억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 들어갑니다. A와 B가 D인 사건 D라는 상황을 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때 A와 B가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전체 D 사건 박스 쳐주고 두 곳 쪽에서 왼쪽 부분을 A, 오른쪽 부분 B라고 이렇게 두 곳을 나눠 놓을게요. 이때 내가 판단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지 물어보고 싶은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 분수로 구조화 시켜줄 수 있고 분모는 무시하고 갑니다. 그럼 내가 판단하고 싶은 게 PA교C가 PD교C보다 작거나 같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A, B 나눠놓은 상태에서 C를 아무렇게나 그려보는 거야. 막 그려봤을 때 겹치는 구간이 생길 거 아니야. 일단 PA교C 보시면 이 빨간색 구간입니다. PD교C 보시면은 D가 이제 전체 집합으로 보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A교시 빨간색 부분보다 더 커지게 보일 수밖에 없어. 얘가 파란색 부분 전체죠. 이건 항상 성립이 됩니다. 지금 A, B가 교집합 없게 이러는데 교집합이 있다고 해도 항상 성립합니다. 발레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A교 B가 2인 사건 2에 대하여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일단 여기까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시각적으로 보는 거야. A랑 B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가운데 교집합이 2라고 생각을 해봐. 자, 이때 내가 또 판단하고 싶은 거는 분자만 보는 거지 P2교시랑 PA교시가 이렇게 나올 것이냐 보는 거야. 니은과 같은 논리로 인해서 얘도 참입니다. 왜냐면은 2라는 것이 이미 A집합 안에 포함이 된 집합이 있기 때문에 P2교시 빨간색 부분은 PA교시 파란색 부분보다 더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나 같다가 참이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두 가지 참 성립되니까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